사실 이거 따지면은 끝이 없는데 크게 봤을 때 안정성과 급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리피크 케빈입니다. 취업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많이 고민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정부출연연구원, 정출연이라고도 표현하죠. 정출연하고 대기업하고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이라고도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는 연구직도 있고 행정직이 있는데 내가 석사냐 박사냐가 일단은 나뉠 것 같아요. 또는 지금 내가 학사냐. 석박사분들은 연구직으로 많이 가실 수 있고 아니면은 학사신 분들은 행정직으로 갈 수 있는데 오늘은 우리 석사나 박사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사나 박사를 나와서 행정직으로 못 가냐? 갈 수 있어요. 근데 연구직으로도 가실 수 있는데 다만 연구직으로 가시려고 하면은 내가 학생 때부터 그쪽 분야에 대한 논문도 써보고 특허 출원 있으면 감사하죠. 경험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을 차곡차곡 쌓으신 분들이 이제 가실 수가 있는 그런 거고, 대기업도 그렇고 공기업도 마찬가지인데, 공기업은 내가 뭔가 특정된 거를 계속 쌓아 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쌓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차 말씀드리고, 그럼 이공계 중심으로 대기업과 공기업, 출연연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우리 많은 분들 고민이신 게, 내가 석박사면은 출연연으로 무조건 가야 되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니죠. 대기업으로 가셔도 되고요, 위에 여기 있었던 공공 쪽으로 가셔도 돼요. 자, 근데 석박사까지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출연연이 됐건 대기업이 됐건 공공이 됐건 주요 브레인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모시게 되는 거거든요. 정부출연연구원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돈을 벌어야겠죠? 이거는 연구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는데, 성과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연구를 직접적으로 수행한다기보다는 기획을 하거나 또는 관리가 들어가겠죠. 이것도 이거에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여기 대기업은 민간이고 출연연도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게 있으니 공공이라고 일단 보겠습니다. 공공이고 이것도 공공입니다. 공공 쪽은 다 이거 나름대로 지금 성과가 있는 거예요. 대기업은 연구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은 겁니다. 먼저 이 차이를 알고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이곳에서 그만한 돈을 인센티브로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출연연도 이거에 따라서 성과를 내가 잘 내면은 이거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자, 근데 공공 쪽은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정해져 있고, 대기업도 물론 정해져 있을 거지만 민간 쪽에서, 즉 의사 결정이 있는 그런 분들께서 이번엔 인센티브 파격적으로 올리자 라고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들의 의견에 쉽게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다 줬다, 연구를 통해서. 그러면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있는 거고, 대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주요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벌어다 주시는 사람이 온다라고 했을 때 많은 연봉을 드릴 테니 오십쇼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석박사를 학위를 받고 근로에 대한 안정성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월급, 급여를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 거겠죠. 주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고, 내가 돈은 적게 받는 건데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적게 받을지라도 근로에 대한 안정성이 있고 내가 소속이 그래도 국가와 연관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거면은 공공 쪽으로 가신 게 맞죠. 공공이라고 하면 출연연과 여기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나는 급여가 더 중요하다. 소속? 글쎄요. 안정성? 괜찮아요. 하신 분들은 대기업에 가셔서 나의 역량을 마음껏 표현하시는 게 그게 여러분들의 지속 가능성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석사나 박사를 하시고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출연연에 가야 되나 대기업에 가야 되나 공공으로 가야 되나, 이걸 고민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지속 가능성 때문에 아닌가요? 여기서 얼마나 더 많이 근속연수, 근속을 얼마나 더 많이 할지, 아니면 조금만 하다 그만둘지. 근데 조금만 하다 그만둘 마음으로 처음부터 가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내가 간 곳이 정말 좋은 직장이길 바라고 이곳이 마음에 들어서 오랫동안 다니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은
처음에 다 있을 거지만 처음은 돈 보고 갔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찾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급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학생이고 지속적인 인컴, 수익이 없다 보니까, 수입이 나한테 지금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얼른 취업, 일단 취업해서 돈을 좀 벌고 그 다음에 나의 커리어를 고민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게 뭐 잘못된 방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정답이란 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아직 내가 학교에 있다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루트, 그리고 사실 뒤에 창업도 있어요. 창업도 있고, 특히 박사까지 하신 우리 선생님들은 교수님이 되는 그런 라인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크게 우리 이렇게 세 가지를 보자 이거죠. 세 가지를 미리 내가 학생 때부터 고민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내가 졸업과 동시에 어디로 어플라이를 주로 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하시되, 근로에 대한 안정성과 소속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급여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세 가지를 고려하고, 사실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복지도 있을 수도 있고 지역도 있겠죠. 내가 근무하는 지역. 사실 이거 따지면은 끝이 없는데, 크게 봤을 때 안정성과 급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내 마음 안에 그래도 조금 덜 받더라도 안정성을 원한다, 아니면 내가 젊었을 때 확 벌고 싶다, 이렇게 고민해 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출연연이랑 대기업이랑 공공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 좋은데, 단점은 얘기 안 할게요. 왜냐면은 단점은 사람마다 느끼는 게 너무 다 달라서, 물론 장점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테지만 그래도 해당 기관들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그런 장점들 먼저 얘기해 주면은, 먼저 이 부분은 국가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많은 기회 또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장비를 쓰더라도 값이 비싼 게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 예산 안에서 장비를 구매를 할 텐데, 이 장비가 학교에서 보지 못했던 것도 분명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괜찮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학교가 아니고 지금 이 세 곳 다 산업입니다. 이 산업에서는요, 각각에 맞게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근데 내 옆에 있는 동료도 이 성과를 위해서 같이 고민해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동료 부분도 여기 인프라 안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같이 성과를 고민하기 때문에 뭔가 얘기했을 때 티키타카가 되는 거죠. 저 이거 고민이에요. 아 그래? 그럼 요거 한번 이렇게 해볼래?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티키타카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프라적인 관점으로 같은 성과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도움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그 도움이 장비에 대한 그런 도움도 있을 수도 있고, 조언에 대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런 인프라. 근데 인프라인데 다들 이제 브레인이란 뜻이죠. 우리 석박사 선생님들이시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다들 전문가, 전공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대기업의 장점은, 대기업 하면 저는 돈이 생각나요. 그냥 많이 벌죠. 진짜 얼마를 버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벌기 때문에 장점입니다. 근데 많이 버는 만큼 단점도 명확한 게 있지만 요거는 굳이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돈 많이 번다. 그리고 대기업도 인프라가 있을 수는 있겠죠. 옆에 있는 분들도 그게 맞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전공자 분들이신 거죠. 그 분야에 맞는 전문가 분들, 브레인 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돈입니다. 우리 대기업 다니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공공 쪽으로 갔을 때 장점은 아무래도 예산을 직접적으로 뭔가 다룰 수 있다는 것, 이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 예산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국가 인프라거든요. 국가 인프라 안에 들어가서, 또는 국가 네트워크라고 할게요.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서 이거에 대한 공무원 분들만큼은 아니겠죠. 근데 이런 부분과 직접 소통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겠죠. 국가 공무원분들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하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소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기획이나 관리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공공 쪽으로 가셔가지고 예산을 조금이라도 다뤄보시고 한번 그 관계자분들하고 소통하시는 것도 매우 좋은 경험인 거예요. 공공이, 근데 이 정부가, 국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지자체가 이렇게 있죠. 지자체에 맞게 각각의 수요에 맞게 공공기관을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국가 라인이 됐건 지방자치 라인이 됐건 여기에 속한 공무원분들하고 소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소통을 하면서 주로 얘기를 나누는 게 예산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룰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제가 볼 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출연연, 대기업, 그리고 공공 쪽
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 석박사 선생님들 앞으로 향후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졸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 근데 내가 이제 갈 곳이 어디냐? 이거 지금 고민이 있으시겠죠. 그럴 때에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장점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진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기소개서 관련돼서 내가 정보를 얻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커리어피크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소서 관련돼서 무료로 PDF를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가지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커리어피크 검색하셔도 되고 하단에 링크 누르셔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웰컴 메시지 오면은 다운로드 잘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진로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